네, 쟤는 누군데 나와서 그러지? 싶으실 텐데, 저는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이 영화의 제작을 함께 한 단체이기도 한데요. 연분홍치마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넝쿨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맡게 되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오늘 같이 해주신 게스트분들 누구보다 궁금하실 텐데 각자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분홍치마에서 활동하고 있고 너에게 가는 길을 부모님들과 함께 만든 전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보모 모임에서 나비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 아이는 바이젠더, 팔로민텍, 에이섹슈얼로서 현재 트랜지션 마친 트랜스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 모임에서 활동명 물로 활동하고 있는 엄마이고 트랜스젠더 따르진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도 나비님의 아드님처럼 성 정체성이 좀 긴데요. MTF 트랜스젠더 딸이고 그다음에 호모 플렉시블 진섹슈얼을 가졌다고 해요. 저도 잘 몰라요, 나비님처럼.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하는 거고, 아이의 그 정체성을 저희가 MBTI를 외향으로 가르다 보면요, 내향인 것 같지만 외향일 때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저희도 혼동스럽잖아요. 그리고 내향이지만 좀 외향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의 정체성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 참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갈수록이라기보다는 좀 더 섬세한 어떤 자기 정체성과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같이 동참을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비슷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알기로는 QR코드를 띄워주시기로 하신 것 같았는데 지금 딱히 보이지는 않아서 제가 조금 주인공분들하고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관객분들께도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당장 바로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 계세요? 라고 하면 쑥스러우실 테니까 제가 먼저 한 말씀씩 좀 여쭙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산이 좀 특별한 도시라고 들었어요, 여러모로. 그래가지고 사실은 안산이라는 도시 자체의 어떤 그 역사와 시간이 또 있겠지만 여러모로 지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접속하실 수 있는 지금 QR코드가 띄워져 있어서요. 여기로 접속을 하셔서 오픈 카톡방에 응원의 말씀 혹은 소감 혹은 이거 꼭 물어보고 싶다, 이거 물어보지 않으면 집에서 밤에 이불킥 할 것 같다, 약간 이런 내용들 있으시면 꼭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안산이 좀 특별한 도시였는데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안산에서 단체 관람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몰님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일단 이 상영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떠셨는지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타도시에 살다가 제가 안산에 온 지 거의 20년이 됐더라고요. 이제 어느새 안산 시민이라고 이제 말씀드려도 전혀 거부감이 없는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워낙 성향이 내향이기도 하고, 이제 부모 모임을 통해서 이제 이런 활동을 좀 한다고 했지만 서울로 올라가기 바빴는데, 제가 이번 공동체 상영을 하면서 전국 곳곳에 저희 안산에 있는 지역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도 알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향이다 보니까 인력 풀이 이렇게 넓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용기 내서 이제 연대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고 직접 전화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의외로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연대해 주신 분들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 내에서
저는 저희 시장님을 여기 모시고 싶었는데 그게 매칭이 안 됐었어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음 기회에 이런 뭐 상영회 다시 초대 드리면은 그때는 이제 스케줄을 저희 쪽으로 좀 맞춰주셔서 꼭 참가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얘기가 안산시청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자리가 좀 계속 안산에서 여러 곳에서 또 마련이 되어가지고 꼭 시장님께도 다 닿았으면 좋겠고요. 그 안산이 특별한 도시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더 있는데요. 이거 까도 되나요, 감독님? 감독님이 그 자란 도시가 안산이세요. 청소년기를 보내셨던. 그래서 좀 더 특별한 도시 이 영화가 감독님에게 일 것 같은데, 예, 그 감독님 사실 근데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건 아니고 저희 이렇게 이 대화의 시간을 하다 보면 고정적으로 궁금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이런 그 말씀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이렇게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지 과정을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제 안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잠깐만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안산에서 7살, 8살 이때부터 살기 시작해서 그 대학에 들어가고 난 이후 또 조금 살다가 어쨌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독립을 해서 살게 되었는데 사실 안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되게 인연이 깊었어요. 그때 이제 약간 그냥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떤 공부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던 때였는데 저한테 고등학생 때가 그 시기에 제가 학교를 다녔던 그 선생님들께서 되게 좋은 책이나 그다음에 좋은 공부할 거리, 그다음에 영화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그 선생님들이 아까 오셨다고 해가지고 한 번만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 어디 계시죠? 한번 일어나 주세요. 당당하게 내가 변규리의 선생님 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이 오늘 오신다라는 소식을 아까 들려주셔서 너무 반가웠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 영화는 그 처음에 이제 저희가 연분홍치마라는 제작팀에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왔어요. 이제 3XFTM이나 이제 FTM에 관한 3명의 FTM에 관한 영화, 그다음에 레즈비언 정치 도전기, 그다음에 게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종로의 기적과 같은 이런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오다가 이후에 좀 용산 참사나 혹은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나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계속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이나 공동정번, 뭐 안녕히어로, 플레이온 같은 작품들을 이제 만들어 오다가 최근 한 4년 전쯤에 그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좀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팀 내에서 하고 있던 와중에 그때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이제 되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홍보 영상을 좀 촬영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저희 쪽으로 먼저 주셨고 저도 그때 이제 촬영 현장에 가서 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카메라 앞에서 여러 자신의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들이나 혹은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시선 혹은 혐오나 차별의 시선과 같은 것들을 이 부모님들도 이제 성소수자 부모라는 위치에서 좀 겪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성소수자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부모 모임과 연분홍치마가 함께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맡으셨나요? 막 이렇게 질문하려고 하니까 좀 민망하고 쑥스럽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여곡절도 참 많고 도움도 많이 받았고 마음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었던 작품이었는데 또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신
이제 나비님의 이야기를 또 이제 들어볼 차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떠셨는지, 이렇게 요 과정들을 지나고 나서 어떠셨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다 보면 이렇게 명언 제조기 이런 트위터에 명언 제조기 이런 이야기도 돌던데 이 과정들을 어떻게 좀 경험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느끼시는지. 네, 보통 이제 저희 비비아님도 자주 다니시는데 비비아님이 11월 한 달 영화 때문에 휴직을 하시고 어제부터는 지금 비행 나가셨습니다. 일하러 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비비아님 것까지 많이 이제 드리겠고, 또 오늘 특별히 안산 지역에서 저희 물림이 또 사시고 주관하셔서 왔는데, 좀 물림이 계셔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모시니까 좀 특별해요. 다른 GV, 서울에서 하는 GV하고 좀 느낌이 다르네요. 저희 부모님들이 실은 영화에는 비비안님과 저 둘만 나왔지만, 주연이로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나오지 않은 많은 부모님들을 찍었고,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계세요. 저희 성수사 부모님들 한번 일어나 봐 주시죠. 한번 일어나 봐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 분이 와 계시지만 어디든 이렇게 또 각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주시고, 그런 분들을 실은 영화에 다 찍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 영화를 최종 편집했을 때는 저하고 비비아님이 좀 주로 나왔지만, 저희는 실은 이렇게 주인공이라고 따로 얘기를 이렇게 굳이 이렇게 잘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올 줄 알았으면 저렇게 욕을 막 했겠습니까? 설마 저 욕까지 다 나올 줄은 생각도 안 했죠. 뭐 모든 부모님들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이런 가시화가 필요하다. 내 주변에서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자식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좀 충격도 받았고 고민도 했고 상처 주는 발언도 많이 했는데, 만약에 봤더라면, 주위에서 봤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싶은 생각에 가시화 작업을 많이 하려고 했었죠. 저만 해도 제 아이가 레즈비언인 줄 알았어요. 아이 때부터 다른 여자 아이한테 연애 편지도 쓰고 유치원 때부터. 그래서 제가 한 초등학교 정도에 지나가는 말로 제가 얘가 말을 알까 모를까 싶어서 너는 약간 레즈비언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걸 말이 뭔 말인지를 알고 또 저를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하나 했다가, 또 중학교 때 또 여전히 계속 여자친구를 만나니까 데리고도 오고 해서 넌 아무래도 레즈가 맞지? 그랬더니 바이에 가까울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이 안 들었던 것이, 제가 중학교 때 같은 학급에 그 레즈비언 친구가 있었거든요. 봤기 때문에 별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실은 저희 아이가 레즈비언이라면 뭐 듬직한 사위라던가 뭐 예쁜 손주를 안아보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요즘 사위가 듬직한 사위가 어디 있습니까? 또 또 예쁜 아이도 아이 안 낳고 사는 사람도 많고 해서 외롭지 않을 수 있다면 또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커서 트랜스젠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가 레즈비언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한테 왜 트랜스젠더라고 말을 못했어? 그런데 아주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본인의 성향을 아는데, 자기가 트랜스젠더인지를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뭔가 다른 아이하고 다르다만 생각해서 스스로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줄을 서도, 학교를 가서 줄을 서도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자꾸 남자 줄에 서려던가 본인이 자꾸 그런 쪽에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라고 하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혼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마음속에서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스스로도 괴로워했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가슴이 없었으면 좋겠어 얘기할 때, 제가 여자로 살기가 힘든 세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남자가 되려고 하는 건 비겁한 일이야,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답답한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고 자기 안으로 좀 숨어 들어갔죠. 그런 것들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이게 트랜스젠더가 이제 다 그러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아이 때부터 한 뭐 서너 살 때부터 이런 성향을 나타낼 때
부모들이 이걸 아는 부모들은 이제 사회가 그러니까 뭐 그런 분위기니까 저희 아이의 예를 들어봤을 때 이제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물론 의사라 뭐 심리 상담가 이런 상담을 하고 아이가 약간 트랜스젠더일 수 있다 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을 좀 억제를 하게 한다든가 또 계속 그렇게 꾸준히 본인의 성 정체성을 정체화한다면 그 후엔 남성 호르몬을 투여한다든가 해서 뒤늦게 뭐 골격이 다 형성이 돼서 힘들게 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부모가 아이의 속도에 맞게 성장 과정에 맞게 부모가 도울 수 있거든요. 그럼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해서 정말 몸도 고생하고 마음도 오랫동안 힘들게 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서 주변에서 내 자식이나 아니면 뭐 다른 조카나 지인이라도 그런 얘기 했을 때 혐오나 차별 발언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성소수자가 행복할 정도의 사회면 어떤 사람이라도 행복한 사회겠죠. 각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영화를 찍는다고 했을 때 저희는 각각 n분의 1로 조금씩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주연인 줄 알았으면 아마 저렇게 자연스럽게 일본 안 했을 겁니다. 다행히 주연인 줄 모르셔가지고 명장면들이 많던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픈 카톡방으로도 미령님이 성소수자 부모님들 힘내세요 이렇게 이제 같이 남겨주셨고 근희님 안산에도 퀴어 축제를 추진해주세요. 네. 그리고 송승현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나선 부모님들 멋지십니다.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을 이름으로 쓰시는 분이 강아지 이름이 신통이에요? 라는 질문과 함께 혹시 GV에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질문이 들어오지 않아서 나누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안산에서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따뜻한 용기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로우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나비님께 아무래도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그 한결님의 어떤 그 안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결님이 개봉하고 나서 뭔가 달라진 점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취업 문제가 승별정정 이후에는 해결이 되셨는지 이런 질문들이 좀 있으세요.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한결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결님이랑 관계는 어떠신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이 의외로 강아지 안부를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저희 강아지 신통이는 현재 이제 제가 노조 위원장을 7월부터 하게 됐거든요. 소방공무원 노조가 생겨서 서울에 올라오는 바람에 저희 강아지는 저하고 이별해서 저희 한결이네 집에 살고 있고요. 한결이 서울에 있는데 그리고 저희 신통이는 저희 어렸을 때 굉장히 아팠는데 거의 죽을 뻔하다가 신통하게 살아나서 저희가 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저희 한결이가 한 번씩 한결이가 기분이 나쁘면 신통이가 아니라 신통아 하고 신통을 좀 한결이가 부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영화에서 저희 한결이가 찜닭 먹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찜닭이 아니라 찜채소입니다. 저희 아이가 비건이라 버섯 찜채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해줬고요. 영화 작년 스위스 제가 언급을 했을 때가 작년에 한참 심각할 때였고 실은 올해는 더 심각한 일이 생겼었죠. 그런데 작년에 그때 정말 심각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영화 찍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올해 이제 개봉할지는 몰랐지만 영화가 나온다면 저 영화를 제가 한결이와 함께 같이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만큼 좀 심각했었는데 영화가 나오고 나서 다행히 저희 아이가 저하고 뭐 특별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조금 부드러워져서 뭐 요즘 이렇게 열심히 GV를 다니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뭐 고생하네 이렇게 정도 얘기하고 저희 아이가 저한테 부모 모임 가자고 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뭐 네가 별로
이, 내가 힘들지 않으니까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저희 아이가 엄마가 가서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가서 성소수자 부모 모임 활동을 좀 인권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엄마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성소수자 부모 모임 활동을 가서 하다가 제가 조금 너무 막 뭘 가르쳐 주니까 어렵기도 하고 또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나 이거 좀 안 했으면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좀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하다 말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냐. 나 앞으로 활동 안 할래. 그랬더니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이건 시스젠더의 횡포다. 마음 편히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한가하게 할 수 있는 건 시스젠더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정말 성소수자에 대해서 절박하면 그렇게 못할 거다라고 막 화를 내길래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희 아이가 저한테 많이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더라고요. 엄마에 대해서 믿지 않았으면 기대도 안 했고 실은 커밍아웃도 안 했겠죠. 그래서 실은 커밍아웃을 저희 부모들은 그때는 좀 충격을 받지만 지나고 나면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소수자 중에 20%만 부모에게 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이 아주 없으면 너무 두려움이 크면 안 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부모에게 자신을 알리고도 싶고 그래도 우리 부모의 세계관이나 철학으로 봐서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기회를 주는 거죠. 선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선물을 기꺼이 받으면 부모라는 사람의 어떤 어른의 세계관이나 어떤 세상이 확장되는 거니까 그런 기대를 갖기 때문에 커밍아웃도 하는 거고 또 저희 아이도 그런 기대를 갖기 때문에 저에게 뭔가 활동을 더 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좀 안이하게 안 하려고 했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는 서운했지만 그만큼 나를 믿었구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아이가 한참 힘들었지만 이 영화 나오고 나서 뭐 비비안님네는 실은 어떻게 보면 환타지에 나오는 미드에 나오는 환타지 가족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별로 그런 가족 없어요. 저희 가족이야말로 현실 가족이죠. 현실 부자. 그래서 티격태격하고 있지만 영화 나오고 나서 말은 안 하는데 서로에게 애틋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런 걸로 좀 부드러워졌고요. 취업은 여전히 안 되고 있지만 그건 이제 트랜스젠더라서 안 되는 것보다도 요즘 세상에 살기 힘들으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궁금하셨던 한결님의 어떤 안부와 이 지금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 좀 많이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 궁금증이 풀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 질문 중에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게 덜 당황스러우실 것 같으신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는 물님께도 좀 이 질문을 물님께 드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호모 플렉시블 안드로진이라는 어떤 어려운 정체성 외워야 하는 어떤 그 정체성을 밝히셨는데 자식분께서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커밍아웃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어떻게 좀 소화하셨는지 그리고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시자면 어떻게 얘기해줬으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셨을지 그거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비님께서 아까 커밍아웃을 받으신 부모님 비율이 20%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억한 것 같죠. 근데 저는 커밍아웃을 받지 못한 부모 80%에 속해요. 일단은 그 당시에 저희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무기력이 한 1년간을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근데 1년만 지속됐던 건 아니고 청소년기 때부터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무기력해 있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비비안님이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저렇게 오나 싶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는 저렇게 사춘기가 오나 보다. 청소년기부터 많이 다운됐었고 그래서 좀 더 뭔가 적극성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부모 욕심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냥 그 정도 수위에서 계속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막상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이 아이가 저는 진학을 할 줄 알았고 선생님도 진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학에 대한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나름대로 배운 부모랍시고 열린 부모랍시고 그래 기다려줄게 라고 열린 마음에 1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진학도 안 하고 그렇다고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꼭 두 가지를 할 필요는 없는데 저도 그 당시에는 뭔가 틀에 박힌 부모였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모다 보니까 1년을 기다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올해 12월, 지금 12월에 들어왔는데 12월 이제 거의 마지막 주 며칠 안 남은 그쯤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불렀어요. 얘기 좀 하자. 근데 말은 얘기라고 표현하지만 싸웠어요. 제가 아니하고. 너 앉아봐. 그래서 맞은편에 앉혀놓고 저를 했는데 제가 좀 말이 빨라요. 평상시. 근데 감정이 올라오면 더 빨라져요. 그렇구나.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누적시켰던 그런 모든 얘기를 쏘았어요. 솔직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는 그때 그 눈빛을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너무 서늘하게 저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의심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 좀 해봐 라고 했더니 아이가 얘기하기를 엄마가 분석해봐 그러는 거예요. 도발이었어요 진짜. 대답을 안 해주고 이제 분석해보라고 하니까. 근데 당시 제가 청소년 교육 공부를 하고 있었고 상담에 좀 약간 관심이 있어서 많이 뒤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말은 엄마가 지금 그런 거 관심이 있으니까 나를 분석해봐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이제 그랬는데 뭔가 답은 이제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배운 대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성적인 부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제가 배운 대로 혹시 성적인 부분이니? 그랬더니 그 도도한 눈빛이 막 흔들려요. 그래서 한참을 있다가 나 트랜스젠더야 라고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항상 보면 감정이 올라오는데 저는 나중에 부모 모임 가서 아이 입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저희 아이가 자살을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는 너무 보수적이고 엄마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틀에 박힌 엄마였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는 도저히 영감생시다. 그런데 25살까지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희 아이가 올해 25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하고의 그 담판이 없었으면 저는 올해까지만 저희 아이하고 연을 맺은 거랬어요. 그래서 제가 안산에 공동체 상영을 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계신 부모님 중에 오늘 오신 부모님 중에 하늘님하고 지인님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이 부모 모임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없었으면 저도 저희 이 아이하고 아직까지 힘들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다음 제가 오늘은 이 이제 시간이 임박해서 이 잠바를 입고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부모 안산에도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있다. 그거는 그 성소수자 당사자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가시화시키고 싶어서 많이 좀 나름대로 여기저기 다녔는데 제가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 모임에서 이 단체복을 입은 거는 거의 행사할 때 많이 입어요. 가시화를 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전투복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전투복을 입고 여기 계신 분들 전투할 목적은 아니고요. 좋게 이런 부모님도 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성소수자가 많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의 비율로 따졌을 때 한 5% 정도 되는 성소수자가 있다라고 해요, 평균. 그래서 저하고 나경님하고 오늘 이제 같이 관련되어 계신 5분을 이제 모두 합치면 5분인데 그 정도 비율이 우리 사회의 보통 이제 성소수자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커밍아웃을 한 비율인 거거든요.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신 부분을 더 합치면 그 수는 더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곳이나 성소수자는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 5% 그렇게 하면 저는 솔직히 이과 체질이 아니라서 계산이 언뜻언뜻 안 나와요. 나도님은 공무원 숫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최씨 정도 되는 비율이라고 해요. 우리 주변에 최씨 많잖아요. 정씨의 비율도 된다고 해요. 정씨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최씨도 계실 것이고 정씨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비비안님의 본명이 강씨예요. 강씨보다 더 많은 수의 성숙수가 계세요. 생각보다 많은 수의 성숙수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의 문제고 같이 살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요. 나비님 오늘 영화 얘기 많이 해주셔야 되니까. 네, 사실 그 부모님들께서 자기가 이제 그 자식분께 그 커밍아웃을 받고 나서 본인이 또 활동가로서 그리고 성소수자의 부모로서 주변에 커밍아웃을 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물님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이렇게 이제 나를 오픈하면서 만드는 이 그 공동체 상영이 되게 좀 의미가 깊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마음도 같이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다시 커밍아웃을 받는다면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어떤 질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그래서 커밍아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커밍아웃을 받게 되면은 편지 겨울빛 아니 그 빛덩어님이 비비안님 아드님이시거든요. 그 주인공 예주님. 근데 저도 그렇게 편지를 써서 저한테 전달해 주면 그 방법이 참 괜찮지 않을까. 저도 그게 잘 몰랐을 때 이제 그 편지를 받고 좀 놀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거를 이제 감정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아이한테 되게 우아하게 쿨한 언어처럼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저도 아까 저희 아이하고 단판을 지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기서 아까 감정이 좀 올라왔었어요. 저는 매번 거기서 감정이 올라오는 것 중에 저희 아이가 자살 계획을 이제 그 이후에 한참 후에 한번 들어서 좀 충격이었었고 그 다음에 아이가 그 떨리는 눈으로 그 도도했던 눈빛이 떨리는 눈빛으로 바뀌면서 엄마 나 트랜스 젠가면서 무척 목소리가 떨렸었거든요. 그 소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엄마가 그동안 나 몰라줬기 때문에 나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서 뒤늦게 그걸 알고 감정이 항상 매번 이렇게 올라와요. 내가 좀 더 잘 알았으면 우리 사회에 성숙사라는 개념이 좀 더 있어서 우리 아이가 굳이 커밍아웃을 안 해도 괜찮아 라는 사회가 됐었으면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좀 알고 오신 부모님들도 계시는 것처럼 혹시 커밍아웃을 준비하시는 당사자분들이 혹시 이 안에 계신다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우리 부모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라는 방법이 참 괜찮은 것 같아서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사실 부모님들께 여쭤본 질문이긴 한데 저는 이 영화를 보러 같이 오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영화가 개봉하면서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걸 되게 이제 걱정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딱 직접 물어보기도 좀 어렵고 그럴 때 이런 좋은 영화가 있대 교양을 쌓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영화를 보러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보면서 몰랐던 부분 많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 그러니까 이렇게 좀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렇게 복잡한 성별 정정 요건이 이렇게나 복잡했다니,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것이 많았다니, 영화를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후기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저희도 또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관객분들께 또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이 질문 하면 좋겠다라는 나비님이 직장에 한결님 성별 정정을 위해 외출 신청을 하시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나비님 직장에서는 퀴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소방 쪽은 좀 더 퀴어 프렌들리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그 촬영 이후에 사실은 요 촬영하고 나서 직장에서는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이런 질문도 앞서서 다른 분이 또 해주셨어가지고 그 얘기 같이 붙여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직장에서는 저희 소방 직장에서 굉장히 보통 보수적이고 제복 공무원이 좀 약간 이계 질서가 있어서 좀 더 경직돼 있죠. 퀴어라는 말 자체를 모릅니다. 저희 직장에서는. 그래서 뭐 성소수자, 퀴어 이런 거 잘 모르고 뭐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건 봤으니까 아는데 그런 직장에서 어쨌든 저도 커밍아웃을 해야 하고 물론 저는 저희 아이 어렸을 때부터 제 주변 사람들은 저희 아이가 레즈비언인 것을 다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뭐 아이들 얘기 굉장히 저희는 이제 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기 때문에 되게 가깝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았는데 자연스럽게 저희 아이가 트랜스젠더에 20살 넘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정말 저희 특히 상사 같은 경우에 제가 여름에 짧은 제복을 입고 프라이드 뱅글 같은 걸 하고 있을 때 이제 색깔이 화려하니까 자네는 그게 뭔가 이렇게 소장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트랜스젠더라 이 프라이드 기간에는 제가 이런 걸 하고 다닙니다.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랬더니 굉장히 뜨악한 표정으로 엄마가 밖으로 들어오니까 애가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께 저는 선진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네, 얘기를 하니까 소장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무식한 얘기 오면 입을 찢어버릴 테야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우리 사회에 성소수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어느 문화권이나 한 5% 정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충 5천만 인구 중에 25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 120만 명, 현역 군인 60만 명, 합해서 180만 명이죠. 우리 주변에서 보는 군인이나 공무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성소수자가 있는데 주변에 성소수자를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면 소장님이 주변에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본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안전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가 생각을 좀 해보시겠죠. 뭐 안 하시면 뭐 그분의 사정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커밍아웃을 하죠. 퀴어 프렌들리한 아직 공직사회가 그만큼은 안 돼 있지만 그걸 어디서부턴가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되고 그게 진작에 되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군가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누가 돼야 할까?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못하겠죠. 그래서 뭐 우리 사회나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왜 내 전에 누군가가 바꿔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 사람, 그게 나라면 나부터 그 일을 좀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노조에서 공무원, 저는 이제 공무청 소속의 노조인데 저희 노조에서 이 영화 상영을 좀 했어요. 단체 관람을 하고 노조에 이제 많이 홍보도 하고 제가 이 성소수자 부모 모임 활동하기 전에 소방공무원으로서도 영상이나 언론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의 99% 이상이 좋은 댓글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수자 부모로 영상에 나오는 99%가 악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어떤 그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그 댓글에 양상이 나타난 그런 위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칭찬받고 좋은 소리 듣는 소방관 편에 제가 서 있었더라고요. 한마디로 곱게만 사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좀 힘들더라도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저도 나름대로 소방 노동 인권 현장에서 말을 꾸준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곱게만 사는 거구나 싶어서 조금 더 필요한 소수의 목소리가 필요한 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겠다. 만약에 그 목소리를 내느라고 이쪽 소방관 그 조직 쪽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쪽은 기꺼이 할 사람 많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을 할까 했는데 의외로 이 노동운동이나 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건 모두가 필요한 인권인데 왜 그렇게 이거 아니면 저걸 하려고 생각을 하느냐. 양쪽이 다 필요한 일인데 너무 자기 검열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좀 반성했어요. 제가 남한테 패기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싫은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잘못 생각이었구나.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어디서든 누구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욕을 먹는 것도 과감하게 듣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최근에 뭐 미국의 뭐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인가 거기서 조사를 한 걸 보면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은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0.06%.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기 때문에 그게 전체인 것처럼 모두의 여론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그건 정말 1%도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럼 왜 그 사람들 목소리만 나오냐? 나머지 99%가 조용히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조금 한마디씩이라도 목소리를 내준다면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런 혐오나 악성 댓글들이 안 나올 텐데 나머지 99%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면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목소리를 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그래서 저희 이제 제목을 저희 감독님께서 너에게 가는 길로 지은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목은 내 성소수자 자식인 너에게 가는 길이자 자식을 통해서 좋은 어른,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에게 가는 길이기도 하고 이 마음을 갖고 함께 하자고 여러분에게 가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TV나 영화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께 나눠서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99%의 목소리를 좀 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집에 가시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최 씨, 정 씨, MC, 본인, 소방관 이 정도 비율로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남으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그러니까 보려고 하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제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좀 시간상 다 할 수는 없고 거의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감독님께 그래도 연분홍치마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올라왔어 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분홍치마를 알아주시는 관객분이 있다니 너무 기쁜 질문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극장 배급에 대한 어떤 어려움,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인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는데도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계속 만들고 미디어 활동을 해오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관객분들 혹은 이제 시민 운동을 해갈 수 있는 이제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접점을 더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다큐멘터리로 관객분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 관객분들의 어떤 마음이 극장 밖에 어떤 운동으로 또 이어져 나가고 이런 기대나 어떤 바램 같은 것들을 여전히 저희 안에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이제 그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막 두 개의 문이나 공동정범 이런 걸 만들면서 당분간 안 해오다가 이제 너에게 가는 길을 시작으로 계속 이제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줄지어 이 작품들이 기획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큐캔디라는 이제 퀴어 댄스 팀에 대해서 이지윤 빼갈이라는 감독이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그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에서 아마 프리미어 상영을 하게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디와 앨리스라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또 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번에는 MTF라고 메일 투 피메일로 이제 트랜지션을 하는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영화도 이제 한 2년 뒤쯤에 나올 예정이고요.
사실 저기 이제 앉아 계시는 우리 넝쿨이라는 분이 이제 저렇게 이제 나오셨지만 그 아니야 죄송합니다. 후드티를 입고 나오셨지만 그 유튜브에 저희가 연분홍 TV라고 치시면 퀴서비스라는 그런 저희가 예능 콘텐츠가 있어요. 네, 거기서 한번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 서비스 내용을 검색하세요. 그 예능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해왔고 현재는 이제 오후 4시에 요가라고 퀴어 여성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대화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그다음에 요가를 하는 프로그램들도 계속 저희 채널에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여기 계신 관객분들도 예, 저도 출연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관객분들도 약간 그런 컨텐츠나 저희 행보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설명할 줄은 몰랐네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할 거다, 관심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 짧게 해주실 줄 알았더니 하나하나 또 세워서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연분홍 TV 검색해 주시면 유튜브에 나오고요. 네, 정말 좀 많은 감상과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되게 무게감이 있는 질문도 있고 저는 이런 게 너무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도 있고 이렇게 너무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계속 지켜볼게요. 이런 어떤 응원의 말씀도 있고 너무 감사하고 그 행복한 시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영원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물림부터 좀 이제 오늘 이 자리 어떠셨는지 소회를 들으면서 이제 좀 이렇게 만나게 된 관객분들께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지 물림부터 물림, 나비님, 기리 감독님 이렇게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상영회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는 많이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연대를 통해서 그 연대의 필요성이라든가 우리 사회에 연대한다는 개념이 얼마큼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사회에 꼭 성소수자뿐만이 아니라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좋은 선한 마음으로 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갖고 그렇게 계속 행동하고 목소리 내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가 아닌 99%의 목소리에 더해주시면 그 사회가 참 건강한 사회라 생각을 해요. 안전한 사회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되는 사회가 될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아이하고 소통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하면은 퀴어라는 주제로 부모님하고 아이분하고 힘들어서 이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케이스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때 그런 고민점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아이한테 그래서 너무 지나친 배려는 하지 말자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속을 했었어요. 제가 아이를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하면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싶었고 또 아이는 또 아이 입장에서 엄마 그런 얘기하면 안 돼라고 하고 싶었지만 이제 엄마가 걔가 잘 몰랐던 부분들 그런 거 또 많이 알게 되고 확장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 공동체 상영회가 안산에서 있었던 이 시간이 참 소중하고 그 소중함을 모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다 담아가셨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 중에 커밍아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은 저희가 볼 때는 커밍아웃이 그렇게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커밍아웃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뭐 특별히 해야만 할 이유는 없어요. 굳이 나의 어떤 모습을 나의 존재를 남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부모한테 꼭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사실과 다른 말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라든가 나의 파트너를 꼭 얘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든가 그렇게 된다면 커밍아웃을 하시되 너무 무겁지 않게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했을 때 부모님이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본인이 안전할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 기회를 드려서 부모님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고 혐오의 발언을 할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이나 공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어느 정도 독립이 될 준비가 됐을 때 가능하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외면하거나
힘들어 하신다고 해서 부모님들은 죽을 만큼 힘들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정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를 해서 커밍아웃을 해서 부모님의 평온을 깨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평온이 좀 깨지긴 하겠지만 내가 커밍아웃을 정말 견디다 못해 살 정도 되면 부모님의 평온을 깨는 건 미안하지만 그걸 못해서 내 존재가 부서질 수는 없잖아요. 커밍아웃을 못하고 고통스러워서 내 존재가 부서지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덜 미안한 생각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 어떤 부모님들은 정말 이렇게 물론 시간은 드려야 돼요. 저희 예주님이 편지에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믿어 기뻐하셔도 된다.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사랑할 거라고 난 믿는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또 그런 신뢰를 갖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걸 받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커밍아웃을 나를 믿고 했구나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걸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받아들이는 부모님이 많으세요. 근데 시간을 들여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실은 부모님의 세계관이나 철학대로 자식을 이해를 하실 건데 그게 정말 안 돼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런 부모님에게 굳이 뭐 내일 필요는 없고 안전이별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버릴 것 같으면 버림받기 전에 먼저 부모를 버리시는 게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저희는 항상 당사자들이 걱정이니까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나이 먹으면 약자가 되거든요. 나이 먹으면 노인 되면 다 힘들어지고 약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모님도 자식 눈치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자식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소수자들을 어떤 진짜 부모님이 하신 분인데, 저기 영화에서 나오신 분인데 그분은 천주교 신자이시거든요. 우리 성소수자 자식은 하느님의 특별한 귀함이다, 귀함의 일부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성소수자가 하느님이 주신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정말 당당한 마음을, 그것도 가장 압도적으로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는 한 번 보면 퀴어 영화, 두 번 보면 가족 영화, 세 번 보면 여성 영화, 그리고 네 번 보면 인생 영화입니다. 많이 N차 관람 부탁드립니다. 처음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자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마음 먹었을 때 저한테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라는 존재도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저의 내적인 고민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존재가 저에게는 그냥 약간 수동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이미 다 성장해 버렸고, 그 다음에 나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그냥 기성세대, 그 다음에 어쨌든 계속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되게 깊게 있었는데, 내가 부모와 계속 살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연을 끊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모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갖고 사실은 이 영화 작업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은 누군가가 부모에게 약간 어떤 이야기를 포문을 열어보고 싶을 때 이 영화가 사실 적극적으로 좀 이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든 부분도 있고요. 이 영화가 이제 이런 의미로 또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연분홍치마와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이 영화를 처음 같이 하자라고 이제 마음 먹었을 때, 지금 요즘에 되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데 이 영화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심도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그 마음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대관 상영을 조직해주시고 주최해주신 우리 물림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이 안산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 뵈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뜻깊은 자리 함께 만들어 주셔서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조심히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찍어요. 나가시면서 앞쪽으로 나가시면서 저희 주인공분들하고 성소자